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매몰된 작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요. 매몰자 7명 중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명은 아직까지 위치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매몰자 구조 작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가 찍힌 영상에는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으면서 인근에서 작업하던 굴착기까지 잔해 속에 파묻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높이는 60m입니다. 작업자들은 중간층인 약 25m 지점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 모두 철거 작업을 맡은 발파 업체의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저렇게 무너진 사고로 작업자들은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저기가 지난 44년 동안 한 번도 저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구조물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는 지난 1981년에 준공돼서 44년 동안 문제 없이 잘 서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노후화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고 지난달부터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작업은 발파로 이제 철거를 하게 될 예정이었는데 그 발파했을 때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구조물들을 잘라놓는 취약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을 자른다는 건데 그때가 위험하다는 걸 왜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 총 3기 타워에 대해서 이른바 취약화 작업, 기둥을 자르는 작업을 한 건데 그 작업 과정에서 발파를 열흘 앞두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그 사고 발생 당시에 내부 작업자들이 타워 한가운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더 커진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구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구조 대상자를 지금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안정화 작업을 하는 중에도 어떤 다른 2차적인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조 현장에 성면 유리 섬유 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돼서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헤쳐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저 보일러 타워가 하나가 아니랍니다. 옆에 또 있대요. 이 추가 붕괴 우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가해진 충격으로 30m 옆에 있는 다른 타워들까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양쪽에 같은 규모로 서 있는 타워 2개를 와이어로 묶는 이런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계획을 했는데 이런 작업이 오히려 2차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철제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서 공간이 매우 협소하고요.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지금 손으로 장애물을 해치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명수색이라든지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이제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장비를 활용하기도 지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색 작업이 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오늘 오전에 중수본 2차 회의를 통해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철거 작업 중에 발생한 붕괴 사고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앞으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